역사학으로 말하려면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369년에서 562년까지 임나가 가야였다라는 그 이 문헌 사료나 그다음에 고고학 사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거고 요 딴말 하면은 요거에 벗어나는 이야기 하면은 논문 통과 안 시키고 뭐 대학에 자리 못 잡게 하고 이런 그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분국설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분국을 세웠다는 건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눈곱만큼의 머리털 한 올만큼의 애국심이 있으면은 그 분국설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무수히 많은 물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이 식민사학계를 해체시키고 그 우리 같은 이제 민족사학을 가진 학자들이 주류가 돼야 북한 학자들하고 이 교류를 할 때 이제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성제적인 그런 이제 동포적인 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선전할 정신적인 자산이 바로 홍익인간 자산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 해외 나가면은 아주 경계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별로 해외에서 경계 안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홍익인간 사상을 같이 이렇게 세계에 전파하면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지금 국내의 식민사학을 해체시키고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임나 가야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그 북한 학계와 우리 그 민족사 학계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살펴보았고, 또 그 이런 면에서 정작 우리나라 그 주류 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임나는 가야다라는 그 임나 가야설이라든가, 또 이 그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그 위치해 있었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일본 뭐 군국주의라든가 그 정한론으로부터 이제 그 시작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이러한 그 황국사관이 사실 그 터하고 있는 텍스트가 일본석이라는 이야기도 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본에서 이 일본서기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정한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일본 서기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한론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정한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있어 보여요. 그 뭐냐면 임진왜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과거 임진왜란 때 그 일본과 그 조선의 이제 국방력을 따지면은 이건 질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그 15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선은 군사 체계가 다 붕괴해가지고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 그 데리고 갔던 8,000명이 거의 전 병력의 전부였죠. 거기다 일본은 당시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조총이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했는가? 그걸 저는 일본인들이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기만 가지고 들어갔다, 이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것이 뭐 일본 서기라는 책인데요. 일본 서기는 720년에 편찬을 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상당히 묘한 겁니다. 그 일본 서기를 편찬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백제계 사람들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서기를 편찬할 당시에 우리가 어떤 역사서를 해석을 하려면, 이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역사서를 쓴 사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에 걸쳐서 이제 말하자면 조작을 하죠. 그 첫 번째 조작하는 것이 시기를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빨라봐야 뭐 3세기 말이나 4세기 무렵에 가야계가 진출해서 이제 큐슈 지역에 진출해서 시작하는 게 이제 야마도의 그 대화외라고 불리는 그 일본의 대화 정권의 시작인데, 이걸 갖다가 서기전 뭐 660년으로 이 1000년 정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서기전 660년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간지로 신유년인데, 그래서 뭐 신유혁명의 해에 맞췄다는 온갖 말들이 많은데, 일단 어떤 역사를 쓸 때 1000년의 역사를 늘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선이 1392년에 건국하지 않습니까? 이걸 1000년 올려가지고 서기 392년에 조선이 건국했다라고 그러고 조선야를 쓰려고 하면은 이게 무리가 엄청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는 뭐 한 명의 왕을 갖다 2명으로 늘렸네, 3명으로 늘렸네 하는 온갖 이제 학설이 이제 난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 서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본 서기를 쓸 당시는 사실 이제 일본 서기는 그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도의 역사라는 것은 큐슈에서 시작할 때는 가야계가 처음 시작했다가 이게 나라로 그 천도하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제후국가인데, 이걸 갖다 백제가 망했으니까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마도회가 이제 황제국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후국 신하국이다. 이제 이런 그 조작을 처음부터 맘먹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시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이지 그 이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본 서기는 연대부터가 안 맞으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그 이 거짓이냐라는 거를 맞추는 걸 어디다 맞추냐면,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이 동국통감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책을 비교해 봐 가지고 그 맞으면은, 시기가 맞으면은 그 요거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해 왔죠. 뭐 이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라 나이토 토라조라고 그 나이토 코난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나이토 코난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아방,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학자들도 그 일본 서기에 균연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인가 아닌가는 대부분 이제 한국 고사, 그러니까 한국의 고사라는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이런 거에 맞춰봐 가지고 연대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이제 한국 역사책을 참조해가지고 일본 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했다. 그런데 이만희슈류, 금서룡이라고 쓰는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서 일했고 그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는데요.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만희슈류가 나와가지고 거꾸로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다. 이 우기고 난 이후로 그쪽으로 이제 일본 학자들도 일본 서기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걸 인정하려면, 일본 서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려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년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게 조사 보니까 맞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일본 서기 믿자라고 하고 총독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거죠. 그 모든 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국사관에 뿌리를 둔 건데요. 황국사관이 뭐냐면, 고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무, 그 신무 일왕, 초대 신무부터 지금의 일왕까지 만세일계의 형통이다 라고 하는 그 만세일계의 형통인 일왕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천하 역사를 바라보는 게 황국사관인데, 그 황국사관으로 이만희슈류가 그 역사를 이제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는 배치가 되죠. 배치가 되니까 그냥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다라고 우기니까 일본 그 뭐 제국주의 전체가 밀었고 총독부에서 밀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일 항전기 때 그래서 그 예. 마치 이제 그 일본 서기가 진짜고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 되온 것들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친일청산을 못했고 역사학계는 뭐 아직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본 서기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그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이제 일본 만들기의 하나의 그 아주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어떤 그 사실엔 기반을 했겠지만 수많은 부분이 조작돼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역사를 이제 길게 이제 늘어뜨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실 중심으로 뭔가 통일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정한론을 만나면서 더욱더 이제 큰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역사학계, 이 주류학계에서는 이 일본 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냥 뭐 주류학계라는 표현이 그냥 이제 뭐 그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는 뭐 식민사학계 내지는 요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여러 뭐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병도 박사를 갖다가 뭐 한국 그 국사학계의 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늘상 이 사람들이 국사학이라 그럴 때 나라국이 어딜 뜻하는 거나 난 항상 의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대일본제 국을 뜻하냐, 대한민국을 뜻하냐 항상 의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해방 이후에도 총독부 역사학에 틀렸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대일 항전기가 아니고 이제 일제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처럼 총독부 만세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중적인 이제 처신들인데 항상 이 사람들 그 옷차림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유카타를 그 입어야 맞는 사람인데 항상 한복 입고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총론에서는 일본 서기를 비판하는 척하죠. 그러면 일단 학문이라는 게 총론에서 총론과 본론과 결론이 일치해야 하나의 논문이고 모든 책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달라요. 총론에서는 일본 서기를 비판하는 척하는데 막판에 가면은 항상 이제 강론에 들어가고 결론에 가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그런 현상이 한 90년대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는 이병도 신석호 뭐 이 사람들이 그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지만 나라가 해방됐고 그 당시 해방의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러지 못했는데 요즘 요 뭐 3세대, 4세대 학자들에 이르러서는 이제 대놓고 일본 서기 신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뭐 주류 학계라고 하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뭐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고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동북아 역사재단도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인 것 같던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이 일본 서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동북아 역사재단은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을 당시 그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을 제가 다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뭐 한 2분 정도 둘 수 있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님이고 또 한 분은 김병준 지금 뭐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이신데 이 당시 이제 그 특히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이 이제 동북공정이 크게 문제가 됐죠. 근데 그 문제가 된 것도 처음에 저희 한가람 연구소에 KBS 이제 역사 스페셜이 이제 PD분이 찾아오셨는데 뭔가 얘기하다가 곧 이제 고구려가 국내성 천도한 지 2000주년 되는데 이거 한번 그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 이 PD분이 지금 그 국내성 집안을 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 집안을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하고 있는 게 역사를 이제 고구려사를 중국사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스페셜이 아니라 이제 KBS 뭐 스페셜로 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반향이 일어났으니까 정치권 정부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때 그 허성관 그 장관께서 이게 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학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그 대응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 재단은 그동안 이제 많은 무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일본 구구파의 그 역사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 공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역사 공정에 맞서라고 만들어 놨는데 계속적으로 뭐 옹호하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물론 아닌 활동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면피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일본 그 독도 일본 거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동북 공정을 옹호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일본 서기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세 권의 책으로 그 주석들을 냈어요. 그 해석하고 주석들 냈는데 그 밑에 주석들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일본 구구파들이 했다고 보면 그냥 딱 맞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일본 서기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신공 49년조 그 서기로는 뭐 이제 그 249년인데 이 사람들은 그 임의로 두 갑자 120년을 끌어올려 가지고 참 전 세계 역사학에서 이런 역사학은 인류 사상 등장한 적이 없는 희한한 방법인데요. 120년 끌어올려서 369년의 사건이라 그러면서 그 신공왕후가 보낸 야마도의 군사가 전라도 경상도를 다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위치 비정을 전부 다 이제 한반도에다가 갖다 비정하는 일본 구구파들 논리를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전파해 왔던 게 그게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국고 50억 원 가까이를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북한 땅은 다 중국에 넘기고 남한 땅은 다 일본에 넘기고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오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늘상 대한민국은 아직 뭐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다. 몸은 해방됐는지 몰라도 정신은 여전히 총독부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참 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일본 서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총론에서는 이제 그 부정을 하고 강론에서는 이제 그 추정한다. 사실 이게 임나 가야설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뭐 추정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그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사실 이 일본 서기와 이제 그 삼국사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장된 내용으로 이제 그 보이는데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뭐 김부시 이하 고려 학원들이 있으면 뭐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뭐 이런 주장 우리 선조들 중에 누가 삼국사기를 갖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일본인들이 그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임나 일본부서를 사실로 만들고 일본 서기를 사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짜로 몰기 시작했죠.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짜로 보는 가장 이 구체적 요인들이 뭐냐면 일단 건국 시기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때 건국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에 몇백 년 기록을 전부 다 가짜로 몰았으면은 그 시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는 뭐 그 서기전 57년에 그 신라가 건국했고 그다음에 서기전 37년에 고구려, 서기전 18년에 이제 백제가 건국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삼국사기는 기전체지만 각 왕 어느 왕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쓰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부정하려면 가짜라고 부정하려면 뭔가 다른 역사서를 가지고 이 역사서 봤더니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구려 추모왕이 뭘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아니라고 나오는 네 개로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삼국지 그 위서 그 오한선비 동의열전의 그 사만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만에 대해서 나오는 이걸 갖다가 한반도 그 마한진한 변환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다가 그 때려 맞춰가지고 그때까지로 3세기 무렵까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특히 이제 신라 백제 가야는 없었고 이 사만 마한진한 변환 사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작 삼국지나 그 중국의 후한서 사만조로 보면은 사만은 사방 사천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경기도 포함하더라도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해봐야 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천리는 어디라 엿바꿔 먹고 그냥 그 모른 척하고 요게 3세기 때까지의 한반도 상황이다. 이래가면서 다 갖다 이제 그 삼국사기 초기로 거짓으로 모는 건데요. 교과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쓰냐면 그 백제사 같은 경우 지금 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이나 지금 쓰는 검정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백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백제사에 보면은 마하는 그 서기 9년에 온조왕 때 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그게 아니라 백제는 온조왕 때 건국된 게 아니라 이 고유왕 때 3세기 중엽에 고유왕 때 건국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마한이 서기 9년에 망했다는데 그 기록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고유왕 때 기사를 갖다가 그 앞으로 소급해서 쓴 거다. 뭐 이딴 식인데요. 그래서 그 고구려는 태조왕 때 건국했다는 거고 백제는 고유왕 때 건국했다는 거고 그 신라는 내무왕 때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교과서 뒤에 보면은 국정이고 검정이고 교과서 뒤에 보면 연표들이 있잖아요. 각 왕에 대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2002년 전까지는 고구려 하면 태조왕부터 제위원대 나왔어요. 백제 하면 고유왕. 신라 하면 내무왕 때부터 제위원대를 쓰고 그 이전 왕들은 제위원대를 안 써줬어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교육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고조선사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이제 연구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연구 모임이 총리 상대 타고 했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찾아가고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왜 안 써주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심야 회의해가지고 그걸 써주기 시작한 게 그나마 지금까지 그 내용은 안 바뀌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이제 고유왕 때부터지만 그나마 그 애국적 공무원들이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과서 뒤 연표에 그 지금은 그 온조왕 때부터 혁거세 왕 때부터 그나마 연표라도 써주게 된 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변화가 조금 생겼던 거죠. 예. 참 들을수록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기가 차는 일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뭐 연구라든가 이거는 없습니까? 지금 이 한국의 세층 대학 사학과 장학하고 있는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일단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가짜라고 보기 때문에 연구 자체를 안 하죠. 요즘은 그나마 조금 낮았는데 사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저같이 역사학과의 세대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철의 카루텔이라 절대 외부 사람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해서 논문을 제출하면 그 논문 탈락 사유로 찍혀 나왔어요. 탈락 사유,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45년 8월 14일 이전에 산다는 게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한국 역사학계 이동네는 보수 진보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한통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사실이다, 사실일 수 있다라고 연구한 분들은 사실 천문학자들이에요. 서울대 천문학과를 비롯한 예전에 뭐 박창범 교수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문 관측 기록들, 그다음에 뭐 일식 기록이라든지 일식 월식, 그다음에 뭐 유성이 나타나고 혜성에 관한 것들을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나중에 천문학자들을 좀 만나보니까 천문학은 정확한 과학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뭐 2000년 전에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 일식 월식 기록들을 갖다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천문 기록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식민사학자들은 중국어 베꼈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국어와 다른 내용들이 또 많아요. 그런 건 뭐 그런 것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뭐냐면 중국어 베낀 게 아니라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독자적 관측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보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발해만 북경 뭐 이 일대에서 그 관측을 한 거고, 그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나 내몽골 뭐 이쪽에서 관측을 한 거고, 또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신라는 서기 200년 전에 거를 갖다가 관측한 거는 지금의 양자강유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 한 8세기 후반 이후 무렵에 관측한 걸 보면은 지금 그 한반도 이제 한국 남쪽에서 관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기록을 베꼈으면은 중국에서 그 뭐 당나라에서 관측을 했으면은 당나라 수도에서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수도에서 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도 이 사람들은 이 도구마 교리예요. 이게 일종의 학문이 아니라 그 인문학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그 황국사관교라는 종교로 신봉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어긋나면 그냥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이 그 삼국사기가 그 정확한 기록, 김부식이 가짜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서기는 가짜로 쓸 이유가 있었는데 김부식은 문제는 뭐냐면 김부식은 고구려사나 백제사를 안 써준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사는 조금 자세하게 쓰고 좀 안 써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가짜로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쓰고 아니면 서로 상반되는 기록이 있으면 상반되는 걸 다 써주고 어느 것이 옳은지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서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막 가짜라는 건 무령왕릉에서도 나왔잖아요. 무령왕릉 지석을 보니까 1970년대 초에 우연히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 532년 그 5월 8일 날 회상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국사기 보니까 달까지 똑같은 게 삼국사기는 날짜는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달까지 똑같은 걸 보고 삼국사기의 정확성은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됐는데 이 사람들은 딴 분야 사람들은 다 믿는데 오직 이 한국 강단의 그 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은 아니라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천문학적 연구에 의해서 뭐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을 들은다면은 일본서기 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삼국사기 내용이 부정되는 뭐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아직도 이제 그 우리 학계에서 이런 그 불신론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놀라운데 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임나 왜곡사를 밝힌 분으로 이제 최재석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죠. 그 최재석 교수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사학과 교수셨다가 이제 얼마 전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사회학과에서 이 고대 가족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한일 역사를 또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놀란 게 한국에서 이 한일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100% 전부 다 일본인들만 내 삼국사기 초기록 불신론을 갖다가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실제 사료에 근거한 그런 이제 수많은 논문들을 썼는데요. 그 보통 학술 논문 약 한 300편에 학술 저서 약 30여 권이 있는데요. 이제 출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들 거의 다 자비 출판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그 일본서기 주석본을 내면서 그 1권의 뒤에 보면은 수십 쪽에 걸쳐서 참고 문헌하고 뭐 이게 쭉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 뭐 이마니시 류니 뭐니 하는 논문 하나까지를 다 써놨는데 이분은 이름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무려 이 분야에 대해서 한중일을 통틀어서 북한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논문과 학술 저서가 있는 최재석 교수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 제가 그냥 학자 집단이 아니라 그냥 황국사관 교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맹신하는 광신도들의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학자적 양심으로 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짓 하면 다른 나라는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매장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계속 매장시켜 오면서 자기들 이 학문적 이 일종의 도구말을 갖다가 자기네 학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온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죠. 예, 뭐 자신들의 학문 권력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 인간 뭐 취급을 해버린 거네요. 고대 한일 관계사 논문이 300편, 학술 저서가 30권이라고 하면 뭐 이 분야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그 연구 업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전부 다 그 사장돼 버리고 있다 하니까 너무나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국서를 주창한 북한의 이제 김석형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일본 학자들의 지명 비정은 억지로 면치 못한다. 야마토의 군대가 경상 전라 도를 무인지경으로 휘몰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지명 중에 비슷한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꿰 맞춘 것에 불과하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맞는 일반인이 그냥 들어도 맞는 말을 오직 일본 고급파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 나라 역사학자들만 이 상식을 배제하고 그런 지명 비정을 지금도 따른다는 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료를 조작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을 전북 남원에 이제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일본서기 한자로 기문이라고 나왔으면은 그 기문하고 똑같은 걸 뭐 하나라도 찾았으면은 이거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못 찾으니까 글자로 조작해가지고 뱀사자로 썼으면 뱀사자로 읽어야지 왜 그걸 갖다가 기자로 읽고. 문제는 그 기문을 갖다가 지금 전남 남원이라고 해놓고 유네스코에 신청까지 했잖아요. 지금 한국 이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쓸지 몰라도 제정신은 아니에요.